여러분은 버블티 좋아하시나요? 말랑한 펄과 달콤한 밀크티가 어우러진 이 음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작은 한 잔이 6천억 원대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만 타이중의 작은 찻집에서 출발해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요. 지금은 미국 사모펀드가 소유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차는 이제 단순한 버블티 체인을 넘어 한국이 키운 세계적 차 제국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차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위기와 논란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중반 대만 가오슝, 찻집 문화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점점 차에서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청년 우전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를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는 없을까? 2006년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고 밀크티에 타피오카 펄을 더한 신개념 음료를 선보입니다. 이 작은 시도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공차의 시작이었죠. 브랜드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은 바친다, 올린다를 뜻하고 차는 말 그대로 차, 과거 황실에 바쳐졌던 귀한 차처럼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전하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공차는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는데요. 손님이 직접 당도와 얼음을 고르고 다양한 토핑으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신선한 차잎과 고급 원료가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차 문화는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차는 가오슝을 넘어 대만 전역으로 확산되며 젊은 세대가 즐기는 새로운 차 문화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전화의 시선은 더 멀리 향했는데요.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 통할 브랜드로 만들겠다. 그의 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커피 전문점은 이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같은 카페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한 평범한 주부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 주인공은 김여진 대표인데요. 남편 마틴 베리와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시절 우연히 공차라는 버블티 브랜드를 접하게 됩니다. 말랑한 펄, 달콤한 밀크티,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당도와 얼음을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음료. 김 대표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과 판권이었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30대 초반, 전업주부였고 가진 자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집을 담보로 잡히는 모험을 감수하며 대만 본사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 한국 판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마틴 베리는 금융 전문가로서 계약과 자금 조달을 도왔죠. 2012년 마침내 한국 첫 공차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밀크티와 버블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공차가 선보인 고급 원료와 맞춤형 음료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오늘은 70% 당도, 내일은 30% 당도처럼 자신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매장 수는 240개를 돌파했고 공차는 단숨에 한국 밀크티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습니다. 김 대표는 대만 본사에서 직접 허드렛 일을 하며 배운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가맹점에 그대로 전수했고 이 철저한 현장 중심 경영이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해 수백 개 가맹점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CEO로 변신한 김여진. 그녀의 스토리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성공은 곧 거대한 자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4년 김 대표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일군 공차코리아 지분 65%를 약 340억 원의 사모펀드 유니슨 캐피탈에 매각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매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니슨 캐피탈은 한국 사업뿐만 아니라 일본 판권까지 확보하며 공차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고요. 2015년 도쿄 하라주쿠에 문을 연 첫 매장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죠. 2017년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차코리아가 대만 본사 지분 70%를 인수하며 스무디즈 코리아가 미국 스무디킹 본사를 역인수했던 것처럼 글로벌 본사 기능을 사실상 한국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유니슨 캐피탈은 공차를 미국 보스턴의 글로벌 사모펀드 TA 어소시어트에 약 3,500억 원에 매각하죠. 지배구조는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고 본사의 법적 거점도 영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제품 개발과 해외 전략의 중심은 여전히 공차 코리아였는데요. 실질적인 글로벌 컨트롤 타워로서 신제품과 해외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미국 자본이 소유한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공차는 흔히 한국이 키운 글로벌 프랜차이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공차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2024년 12월 대구의 한 가맹점 관리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직후 비행기 추락하면 알바 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고 불매운동과 악성 리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공차코리아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했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매장의 일탈을 넘어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과 신뢰 관리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공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딛고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2020년대 들어 공차의 핵심 무대는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매장은 898개, 2025년엔 1005점 돌파라는 상징적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매출과 이익은 한때 흔들렸지만 점포 확대와 브랜드 강화 전략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죠. 이런 성장 과정에서 공차의 가맹 창업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공차 매장을 열려면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기타 비용까지 합쳐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요. 적지 않은 초기 투자금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기대할 만한 매출이 있습니다. 2024년 가맹점 평균 매출은 약 2.7억 원, 평당 평균 매출도 1,374만 원에 달했습니다. 즉, 입지와 운영만 받쳐준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프랜차이즈라는 뜻이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극화도 나타납니다. 2024년에만 신규 개점은 61곳, 계약 해지는 59곳이었습니다. 열리는 만큼 닫히는 매장도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규 개점은 꾸준히 60에서 100개 수준을 이어갔지만 해지 건수는 같은 기간 20건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죠. 겉으론 성장세지만 숫자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맹본부 매출은 2022년 약 1293억 원에서 2024년 1197억 원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4억 원에서 21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16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죠. 자산은 줄어든 반면 부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이제는 수익성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공차는 공차 2.0 전략을 내세우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매장의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 경험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죠. 프리미엄티 음료와 디저트를 강화해 젊은 세대가 머무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차의 무대는 이제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 29개국 시장에서 총 2,20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특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200개 매장 확장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 시장 역시 2024년 한 해 매출만 약 793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반대로 본고장 대만에서는 점포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기준 단 8개 매장만 남았죠. 그러나 이는 쇠락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브랜드 전략도 진화했는데요. 펄 이노베이션 신메뉴, 인기 브랜드와의 협업, 시즌 한정 이벤트와 글로벌 캠페인 그레이트 밸류 위크 등을 통해 MZ세대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차와 같은 밀크티 버블티 브랜드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데이터는 또 분명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버블티 시장은 2025년 약 33억 7천만 달러에서 2033년엔 62억 달러 규모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만 해도 약 7.9에서 9.8%에 달하고요. 특히 체인점 시장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이끄는 요인은 뚜렷한데요.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음료에 열광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관심은 저당, 유기농, 비건 같은 건강 지향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죠. 여기에 모바일 주문, 배달, AI 기반 맞춤 서비스까지 디지털 혁신이 더해지며 버블티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까지 확산되는 흐름 역시 앞으로의 성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공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위치를 굳히며 MZ세대와 해외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죠.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는 공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를 대표하는 차백도입니다. 차를 마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다양한 음료 라인업과 현대적인 매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내 8,4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2022년 한국에 첫 매장을 연 뒤 불과 1년 만에 18개 매장을 오픈했죠.
올해 안에 50호점 돌파를 목표로 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헤이티는 프리미엄 밀크티의 대명사로 불리며 생과일과 치즈폼을 더한 독창적인 메뉴를 앞세워 전 세계 4천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2022년 한국 시장에도 공식 진출에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안한 매장 환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젊은 소비자들에게 치즈티라는 새로운 음료 문화를 알렸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장하며 중국 밀크티의 스타벅스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죠. 결국 성장은 분명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은데요. 무수한 경쟁 브랜드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의 공세 속에서 차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공차의 미래는 누가 더 빨리 건강과 프리미엄을 선점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정교하게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향후 10년 글로벌 TA 시장의 리더 자리를 굳히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차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차백도나 헤이티에서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좋아하는 음료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